네, 오늘도 중앙일보 올해의 차 특집 기아 PV5를 만나고 있는데요. 자, 이 차 참 서글픈 차예요. 그렇습니다. 네, 올해의 차 이 대상과 단 6점. 이게 사실 심사위원 한 명이 결과를 뒤집을 정도의 차이밖에 안 나서, 물론 역대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한 자릿수 차이를 보인 적은 없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심사위원 한 명이 줄 수 있는 점수가 최고점이 150점이니까 그렇죠. 6점 차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아까운 그렇죠. 점수 차이로 대상을 놓친 차이인 거거든요. 네, 좀 김PD님이 좀 점수 많이 주셨으면 좀 대상 탈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는 제가 이제 최고점을 줬던 차가 4대가 있는데, 사실 네. PV5에 많은 점수가 가긴 했는데, 네, 제가 조금 더 줬으면 바뀌지 않았을까 싶은데, 기아차가 이 역대 올해 차를 봤을 때 스팅어가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는 사실 대상이 없었는데 이번에 좀 아쉽게 됐죠. 그렇습니다. 사실 저한테 뭐 그런 권한은 없지만 네, 제 마음대로 올해의 차를 선정하라고 누군가 얘기를 했다면 네. 저는 아마 PV5를 선정했을 것 같아요. 자, 그 이유 뭐가 있을까요? 사실 뭐 자동차라는 게 뭐 잘 달리고 잘 서고 민첩하게 움직이고 이런 것만이 중요하다고 하면 아마 이 차는 올해의 차로 선정할 수는 없었겠죠. 그렇죠. 좋은 점수를 네. 못 받았겠죠. 근데 자동차라는 것이 이제 공간이라는 개념, 네. 움직이는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람들마다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무궁무진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차는 말 그대로 MPV라고 네.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 멀티퍼포즈를 갖고 있는 다목적 차량이라는 이름에 이 차만큼 어울리는 차가 있을까? 저는 그래서 약간 새로운 좀 장르를 만든 차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차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었어요, 사실. 자, 다목적. 그러면 남 팀장님은 이 차 어떤 용도로 활용하고 싶으세요? 뭐 버전이 카고 버전도 있고 전 승용 버전도 있는데. 네. 저는 아마 이 차를 뭐 만약 선택을 한다면 네. 세컨카로 활용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카고 버전을 구매를 해서 네네. 이 뒷부분을 저희 어떤 다양한 취미 생활을 음. 하는데 좀 활용하고 싶다. 예를 들면 뭐 스키 장비를 신는다거나 네. 뭐 제가 목공을 좀 취미로 하고 싶어 아, 하는데 목공도 하세요? 목공 취미를 위한 장비들을 좀 신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캠핑을 갈 때 이 차의 공간이 워낙 광활하니까 네. 뒤에다가 뭐 TV도 한 대 놓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가능하죠. 네, 그래서 뭐 다양하게 정말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서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재밌는 그런 차인 것 같습니다. 김PD님은 좀 어떠세요? 저는 사실 업무적인 거를 뭐 지금 언젠가부터 차를 선택하는 목적 자체가 다 업무와 연관이 있다 보니까 이 차 저희가 타이어 테스트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카고 버전을 사서 타이어를 싣고 다니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기존에 이런 이제 뭐 밴 형태의 카고 버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들과 비교를 하면 확실히 승차감이 좀 더 낫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물론 일반적으로 우리가 탈 수 있는 세단이나 SUV보다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도 이 화물차 같은 그런 좀 둔탁한 그런 충격 그리고 진동을 남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일상용으로도 활용 가치가 있고, 뭐 개인적으로는 뭐 목적 때문에 카고 버전을 원하지만 승용 목적으로 사더라도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캠핑을 즐기거나 할 때 그렇죠. 네, 네. 현재 이 승용 버전도 충분히 값어치를 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뒷좌석 폴딩 하면은 얼마든지 캠핑하고 차박할 정도의 공간이 나오고요. 네. 그리고 박스형의 디자인이다 보니까 네. 굉장히 공간이 아주 여유가 넘칩니다. 그래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어떤 카고 차량들이랑 비교해 보면 이 주행감이나 이 옆에 지금 동승이 있는데 네. 굉장히 안락해요. 굉장히 안락하고 전기차니까 뭐 정숙한 건 뭐 당연하고요. 이 차 근데 처음 보셨을 때는 좀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예뻤어요. 그러니까 예쁘죠. 남자들이 스포츠카를 보면 멋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뭐 이번에 중앙 코트에도 나왔지만 EX30 볼보 네. 같은 경우를 딱 보면 예쁘다. 근데 지금
이런 차에서 예쁘다라는 말을 할 만한 차들이 기존에는 없었어요. 우리가 스타리아를 보고 독특하게 생겼다고 얘기하지 예쁘다고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요 사실 외모만 보면 여성 소비자들에게도 추천할 만한, 물론 그렇죠. 여성들이 좋아할 차는 아니지만, 네. 저도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예전에 이제 닛산의 큐브라든가 네. 뭐 기아의 소울이라든가 네. 이런 박스형 차량들이 상당히 좀 그런 소비자들한테 어필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이 차를 처음 봤을 때 생각보다 굉장히 예쁘다. 네모네모하고 휠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이 네모네모한 그게 상당히 귀여워 보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디자인으로도 어필할 수 있을 만한 구석이 있는 차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그 도쿄 모빌리티 쇼 갔을 때 기아에서는 다른 차는 내놓지 않았거든요. 부스에 오직 이 PV5만 가지고 전시를 했었는데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사실 그들이 다 보여주긴 했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상당히 좀 관심을 받았고, 올해 차의 이제 대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2등, 뭐 사실 6점이면 제가 심사위원 장이건 야, 이 정도면 공동 수상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냉정하게 순위는 순위니까 충분히 값어치 이제 있고. 뭐 승용 버전이 네. 있고 카고 버전이 있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버전들이 앞으로 또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기아차에서 이제 보여준 걸 보니까 이제 환자가 네. 이제 휠체어를 타고 그대로 휠체어에서 내리지 네. 않고 그대로 이 차에 올라타고 그대로 내릴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그렇죠. 워낙 공간감이 좋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류의 다양한 활용도를 상상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차인 것 같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들이 어떤 평을 주셨는지 한번 볼까요? 그러시죠. 자, 아쉽게 대상을 놓친 기아 PV5. 네, 뭐 오랜만에 만나는데 뭐 지금 타도 충분히 가치가 있고 좋습니다. 자, 지금 남 팀장님 테슬라 타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 차를 매각하고 바꾸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수많은 테슬라 팬들이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또 테슬라만의 감성이 있는 거니까요. 네, 테슬라만의 감성 또 놓치고 싶지 않은데, 네. 이 차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활용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네. 저는 이 세컨카로 만약에 운용을 한다면 이 차 충분히 선택할 만하고, 이 차 타고 가족들이랑 여행 가거나 할 때 굉장히 테슬라 이상으로 활용도가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어쨌든 매력 있는. 그렇습니다. 아쉬운. 네. 네. 저 개인적으로도 좀 아쉬워요. 이번에 기아가 뭔가 좀 충분히 보여줬지만 심사위원들에게 요만큼 아쉬움이 있었는데, 네, 기아 PV5를 만나봤습니다. PV5의 디자인은 기아의 디자인 철학인 오퍼짓 유나이티드 중에서도 조이 for 리즌을 기반에 둡니다. 기교보다는 PBV라는 목적 기반에 충실하면서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잘 보여주죠. 그리고 지금 보는 이 컬러와 매칭되면 진짜 예쁩니다. 다목적 차가 예뻐 보이긴 쉽지 않은데 PV5를 타고 길에 나서면 시선을 받을 정도니까요. 특히나 오토뷰 사무실에 있는 강남대로 쪽에서는 포르쉐도 흔해서 눈길을 잘 안 주는데 PV5는 은근히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받았습니다. 전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디지털 타이거 페이스죠. 전통적인 그릴 대신 가로로 길게 뻗은 블랙 패널 안에 주간 주행등과 헤드램프를 통합한 형태를 보여줍니다.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이 적용됐는데 수직과 수평이 교차하는 이 라인은 PB5를 더 넓고 안정감 있게 보이게 만들어주죠. 범퍼 하단부는 견고한 느낌의 클래딩 처리를 통해 내구까지 신경 쓴 모습이고요. 측면은 특히 PV5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전장이 4.7m 수준인데 휠베이스가 거의 3m에 육박하죠. 극단적으로 짧은 오버행과 긴 휠베이스는 실내 공간 확보에도 도움이 되고요. 낮게 깔리는 벨트라인도 시선을 끌죠. 윈도 면적이 커서 보기도 좋지만 탑승했을 때 개방감이 상당합니다. 심미적 요소를 넘어 주행 시 시야 확보와 거주 편의성을 높여주는 예죠. 앞도어가 크죠? 오픈할 때 각도가 많이 필요해서 주차 때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 넓은 공간에서 내릴 때는 상당히 편하고요. 뒤에는 슬라이딩 도어가 장착되죠? 타고 내릴 때 편합니다. 옵션으로 전동 방식을 택할 수 있고요. 휠 디자인도 독특한데요. 16인치 크기입니다. 타이어는 금호의 HP71 EV라는 전기차 전용 타이어를 쓰는데 215mm급 너비죠. 요즘 차들과 비교하면 확실히 좁긴 하네요. 그래도 고하중 대응을 위한 타이어라서 많은 승객 탑승 그리고 짐을 실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후면 디자인도 좋죠? 나름대로 실용성을 감안한 디자인인데요. 테일램프에도 전면부와 유사한 수직형 스타맵 라이팅이 적용되는데 꽤 세련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리어 게이트는 적재 효율을 위해 수직으로 매끈하게 떨어지는데 모서리 부분을 부드럽게 처리해서 보기 좋고요. PB5는 박스카 형태지만 기아 특유의 세련된 면 처리가 더해져 투박함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첨단 자동차의 느낌을 잘 보여줍니다. 실내도 독특하죠? 기존 자동차와는 조금 다른데 대시보드가 특히 그래요. 기아는 이를 라이프 스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스티어링 휠은 상하단을 커팅한 형태로 부드러운 사각형 모양이죠. 버튼은 현대 기아차에서 기존에 쓰던 배열을 사용하고요. 조작감은 무난했습니다. 주행 모드 변경은 하단 버튼을 이용하고요. 작은 계기판을 달았는데 필요로 한 정보는 잘 보여줍니다. 쓰기 편하고요. 다른 차에서는 이런 단조로운 디자인이 아쉬움이 될 수 있는데 PV5에게는 잘 어울리죠. 스티어링 조절은 전동이 아닌 수동으로 하고요. 사운드 시스템 성능은 평이합니다. 참고로 스피커가 6개 정도는 있어야 뒷좌석에 대한 배려가 되니까 스피커 옵션 정도는 넣어주는 게 좋죠. 앞쪽에 수납 공간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잘 오픈되지는 않습니다. 시야를 가리지 않겠다면 개방갑을 줄이면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어정쩡하게 열리는 건 보완이 되면 좋겠네요. 센터 디스플레이가 크죠? 무엇보다 선명합니다. 밝기도 충분한 수준이라 낮에도 잘 보이고요.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볼까요? 소재도 무난합니다.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재활용 소재들을 잘 활용했죠. 시트는 전동으로 작동하는데 상하로만 움직이는 편이라 향후에 압축만 높일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면 좋겠습니다. 또는 쿠션 연장 기능이 추가되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이 장거리 주행을 더 편하게 만드니까요. 시트 자체의 쿠션감은 무난하고요. PB5 패신저의 핵심은 2열입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 덕분에 풀 플랫 플로어를 구현했습니다. 센터 터널도 없으니 좌우로 이동하기가 편해요. 레그룸도 넉넉하고 발 공간도 편했죠. 리클라이닝 기능도 있습니다. 뒷좌석을 위한 열선 그리고 송풍구가 마련되고요. 16A 수준의 파워 아울렛을 달아 가전기기 사용도 가능합니다. V2L 등도 옵션으로 추가할 수 있고요. 트렁크 공간이 꽤 넉넉하죠? 카고 모델이 기본이기 때문에 사실 아주 넉넉한 공간입니다. 높은 지상고를 활용해 어떤 짐이건 아주 큰 짐까지 수납하기 편하죠. 시트를 모두 갖춘 패신저 모델이지만 이 정도의 공간이 그대로 연출됩니다. 짐을 적재하기 편하다는 것이 가장 최고의 메리트고요.
자, 본격 성능을 한번 볼까요? 차는 일반적인 우리가 접하는 그런 승용 모델은 아니기 때문에 주행 모드는 에코노멀, 스노우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고 지금은 노멀로 달리고 있습니다. 자, 가속 모터 출력이 그렇게 센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최고 속도 자체가 높진 않습니다. 근데 뭐 최고 속도 때문에 이 차를 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미 이제 최고 속도에 들어가 있는 상황. 근데 나름대로 이제 속도가 낮다 보니까, 그리고 전기차가 무게가 좀 많이 나가죠. 또한 이제 배터리가 밑에 깔려 있다 보니까 안정감 자체는 무난한 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차가 올해의 차가 될 거라고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뭐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저뿐만 아니라 다른 심사위원분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니까 어쨌든 충분히 가치 있는 그 차고, 다른 것보다 승차감이 의외로 쓸만합니다. 자, 스타리아 같은 경우 이제 후기형은 지금 판매되고 있는 것들은 조금 나아졌는데, 초기형 같은 경우는 타이어도 일반 이제 LT 타이어라고 하죠. 상용 이제 타이어를 끼고 있어서 승차감이 좋지 못했는데, 지금 PV5는 애초에 승용 전기차 타이어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HP71 EV라는 모델을 쓰고 있죠. 그래서 타이어에서 필요로 하는 그 승차감, 그러면서도 타이어가 전기차에서 필요로 하는 무게, 이 지지 능력, 하중 지지죠. 이런 측면에서도 아쉬움을 주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만족도가 꽤 높은 편입니다. 화면으로 저는 지금 다 보고 있지만 보여드릴 수 없는데, 요즘 한화가 참 뭔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시험차가 지나가고 있네요. 자, 잠시 PV5 발진가속 성능 볼까요?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최단으로는 9.99초, 딱 10초가 나왔습니다. 차량의 무게 등을 감안하면 그래도 무난한 성능이죠. 그리고 지금처럼 가속 페달을 딱 밟았을 때 정지 상태, 특히 이제 저속 주행을 하다가 추월을 위해서 이 파워를 내야 될 때 충분한 가속력이 나와서 답답함을 부르지 않습니다. 또한 정지 상태에서 400m까지 가속하는데도 17초 정도거든요. 17초라는 게 굉장히 느리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이제 한참 국내 아주 이제 오래된 얘기지만 20년 전에 드래그레이스가 유행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TV론 튜닝카들이 보통 이제 14초대 정도를 보였으니까 최고 속도가 지금 제한되어 있는 이 차가 그래도 가속에서만큼은 얼마만큼의 효율을 보여주는지 잘 알 수 있게 되죠. 핸들링이나 이런 부분에 중심을 둔 차는 아니지만 일단 차량 특성상 오늘은 80km에서 긴급 회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의외로 잘 버티는데 90? 오, 확실히 이제 급 조향을 했을 때 소리로 지금 들리시죠? ESC가 잡고 있는 시간이 약간은 긴 편이지만 그래도 긴급하게 회피를 했을 때 무난하게 잘 받아줍니다. 물론 한계치 타이어의 그립을 초과한 상태에서는 약간 언더스티어 쪽으로 ESC가 잡고 있는 시간이 길지만 차량 특성을 감안했을 때 이 정도면 충분한 수준이고요. 연속 조향, 확실히 이 현대 기아차 그룹
요 ESC 제어 로직에 변화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미끄러짐이 많았을 때, 네, 그때는 조금 강하게 잡지만 그 이후에 계속 물고 있어서 속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적정 수준이 됐을 때 바로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스티어링을 돌리고 가려고 했을 때, 자, 순간적으로 밸런스가 틀어질 수 있어요. 그때는 차가 잡아줍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잡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내가 원하는 방향까지 전환할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근데 지금 PV5는 그런 부분에서도 ESC 튜닝에서도, 네, 충분히 수긍할 정도의 좋은 능력을 보여주네요. 타이어 사이즈, 차량 무게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네, 충분히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조향 성능로에서 핸들링 체크 코스죠. 네, 다른 시험, 네, 우리 한화에서 계속 시험을 하고 있어서 오늘 들어갈 수는 없는데 나머지 것들을, 네, 선회로에서 한번 기본 스티어 특성을 시험해 보죠. 자, 가볼까요? 자, 타이어의 그립 한개, 립토프, 오, 자, 후반에 부드럽게 말리면서, 자, 다시 립토프. 야, 사실 이 차는 뒤가 약간 빠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제가 올해 차 테스트를 할 때도 여러 가지 이제 시험 코스에서 다 해봤거든요. 네, 꽤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ESC 테스트 환경도 그러했고, 지금 이제 스티어 특성, 네, 약 언더 스티어를 베이스로 튜닝을 잘 해놨기 때문에, 네, 차량의 어떤 거동상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안한 환경을 만나실 가능성은 극히 낮다, 이렇게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이건 진짜 하나 좀 갖고 싶긴 해요. 물론 저야 업무용으로 갖고 싶긴 한데, 네, 가격이 뭐 표면적으로 가격이 약간 비싸 보이는 경향은 있습니다. 근데 뭐 전기차들 요즘 대부분 비싸니까. 근데 내가 이 차를 택했다, 그리고 그 목적성이 뚜렷하다, 그러면 충분히 택할 만합니다. 자, 잠시 이번엔 제동 성능 볼까요? 테스트 결과 최단으로는 39m 중반을 보였습니다. 근데 최장으로 43m까지 늘어졌어요. 아무래도 이제 타이어 쪽에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조금 밀리는 성향이 많이 있는데, 요 부분은 이제 브레이크 시스템과 이제 타이어가 같이 튜닝이 되는데 조금 더 제동 지속성에 대해서 높여주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이 정도 모델이라면 그래도 한 2.5m까지는 수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그거보다 편차가 좀 길죠. 그래서 뭐 제동 감이나 이런 것들은 무난하고, 제동 성능 이런 것 자체는 잘 나오지만, 네, 연속적으로 했을 때 좀 밀리는 요것만 잡아주면 더, 네, 좋은 PV5가 될 것 같네요. 근데 뭐 측면으로 버텨주거나 이런 것들은 타이어 사이즈 대비 잘 해내는 모습이고, 자, 그리고 일상에서 탈 때 승차감이 분명히 무난합니다. 자, 그럼 나머지 시험 환경에서 어떤 모습 보여주는지 볼까요? 자, 일단 저속에서, 자, 이 도로 깨진 것들을 만났을 때 이때도 나름대로 괜찮은 감을 보여줍니다. 일단 타이어 쪽에서 의외로 부드럽게 잡아주고, 이 승용 타이어를 선택한 거는 기아가 굉장히 잘했어요. 전 처음에 여기도 이제 LT, 이게 상용 타이어가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면 승차감이, 그러니까 지지 능력은 좋아져요. 짐을 많이 실었을 때는 좋아지지만 승차감이 조금 나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걸 잘했고, 자, 부드럽게 이렇게 상하 움직임이 있을 때, 여기서는 일반 세단보다는 약간 경직된 느낌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히 수긍할 정도가 되고, 자, 연소 교철로 요거는 카메라 상으로는 조금, 네, 티가 안 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지금
이번 회부터 지금 여기 카메라랑 렌즈가 지금 바뀌어 있어서 예전보다는 떨림을 잘 잡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없는데 오는 충격량은 많습니다. 근데 이건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차량의 특수성이죠. 자, 그리고 과속 방지턱. 요거는 그러니까 부드럽게 딱 하기보다는 약간 절도감 있게 툭 올라갔다가 탁. 네. 그래서 여기서 승차감 자체를 일반 승용 모델과 비교를 해서 동일 수준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네, 이 특수성을 어쨌든 감안을 해야 되잖아요. 전기차 그리고 MPV의 특성을 감안하면 뭐 무난한 수준이다 이렇게 평을 하고 싶습니다. 레이팅은 한 보통 정도로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퉁퉁퉁퉁 치는 이런 이제 요철 환경에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요 플라스틱이 좀 있다 보니까 약간의 그 플라스틱 마찰에 의한 잡소리가 있지만 요 정도는 뭐 다른 차에서도 충분히 발생하니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네요. 자, PB5. 이 차는 뭐 일단 활용성 하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디자인도 상당히 좋잖아요. 저는 올해 이제 중알보 올해차 나왔던 차 중에서 가장 디자인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디자인의 우수성과 활용성 그리고 무난한 동력 성능과 스테빌리티까지 잘 추구해 놨기 때문에 뭐 이 차의 목적에 맞춰서 구입을 했다 그러면 충분히 그 소비자께서 만족을 하실 만한 차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다만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건 이 시트를 조금만 더 낮추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시트를 낮출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시트를 앞부분만 이렇게 예를 들어 시트가 있을 때 이렇게 들고 싶은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조절이 안 됩니다. 이게 상하로만 움직이게 돼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조금 이 시트에 대한 탄력성을 부여해주면 운전자가 조금 더 만족할 환경이 구축되겠죠. 네, 오늘은 기아의 정말 새로운 시도였고 저는 이런 시도에 대해서는 매우 지지하고 싶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그런 이유로 이 많은 전문가, 중알보 올해차는 전문가들이 평가를 한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네, 거기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기도 하고요. 네, PB5를 만나봤습니다.